우리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스테이트 혹은 웨이브 펑션을 변화시키는 모든 작업을 통틀어서 오퍼레이션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트랜슬레이션을 먼저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을 봤더니 A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프라임 X고 이거는 X 마이너스 A죠. 우리 이거는 요거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미분으로 나오는데 미분은 운동량에 의존하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 요 TA가 H바분의 마이너스 IAP 이렇게 주어진다고 우리 했었죠. 그래서 우리 운동량,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트랜슬레이션을 만든다. 트랜슬레이션을 제너레이트 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오퍼레이터에 대한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오퍼레이터에 대한 트랜슬레이션을 어떻게 정의하냐? 우리 오퍼레이터에 대한 트랜슬레이션은 원래 오퍼레이터에다가 트랜스폼된 웨이브 펑션 스테이트에 대한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가 원래 스테이트에 대해서 트랜스폼된 오퍼레이터로 이게 바로 오퍼레이터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하는 식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되죠? O 프라임은 여기다가 psi 프라임 대신에 t 여기 ta 여기 ta 대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t 대거 t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하죠. 이게 지금 트랜슬레이션이니까 이렇게 썼지만 이게 트랜슬레이션이 아니라 다른 오퍼레이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우리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하면 이해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오퍼레이터 X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그냥 넘버랑 헷갈리니까 셋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그럼 트랜스폼된 오퍼레이터 X 프라임이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이건 도대체 뭐냐? 여기다가 그럼 psi x라는 임의의 상태를 어플라이 하면 이게 뭐죠? t 대거 a x hat ta psi x 이게 바로 x 프라임의 정의에 의해서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t 대거 a는 이게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t의 마이너스 a a로 하는 거에 인버스니까 마이너스 a x hat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psi x 마이너스 a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만큼 옮기면 마이너스 a만큼 옮기면 이제 이 오퍼레이션은 여기에만 어플라이 되는 게 아니라 요 x에도 x 햇에도 어플라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뭐죠? 요게 x 햇을 x에다 어플라이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a죠. 왜냐하면 이거는 오퍼레이터이지만 여기다가 어플라이 한다는 건 코디네이트 스페이스는 그냥 x를 곱해준다는 거니까 여기다가 t 마이너스 a를 하면 ta를 어플라이 하면 뒤에 있는 거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어플라이 하는 거니까 저기다 t 마이너스 a를 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x 플러스 a psi x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거는 다시 쓰면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부터 마지막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부 다 임의의 psi x에 x 프라임을 작용했더니 x 햇 플러스 a죠. 임의의 웨이브 펑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면 앞에 있는 게 오퍼레이터의 관계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트랜스폼된 오퍼레이터는 x 프라임을에다가 a를 더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우비오 부호랑 반대가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럼 p 프라임을 하면 역시 p 프라임을 여기다가 어플라이하면 p 프라임은 데리버티브 오퍼레이터니까 데리버티브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바꿨을 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p 프라임은 p 운동량 연산자는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오퍼레이터가 x와 p에 적당한 함수로 주어진 오퍼레이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원디멘셔널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해밀토니안 같은 건 x와 p에 적당한 폴리노미알로 주어진 오퍼레이터죠. 이거를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t 대거 t인데 이 중에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이 오퍼레이터에서 x는 x 플러스 a로 놓고 p는 그대로 놓으면 되죠. 다음 같이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트랜슬레이션을 웨이브 펑션에 적용하는 거, 트랜슬레이션을 오퍼레이터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오퍼레이터에 적용하는 거는 그거를 임의 웨이브 펑션에 어플라이하고 요 트랜스폼 된 거는 t 대거 t 원래 오퍼레이터에 t 대거 t를 관계를 끄집어내서 우리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션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러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해밀토니안이 변하지 않는다. 해밀토니안이 다음과 같이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그럴 때는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리언스가 있다고 얘기하고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리언스가 있다는 거는 해밀토니안을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켰는데 이건 물론 A만큼 했는데 원래 해밀토니안과 같으면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해밀토니안이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시미트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리언스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 경우는
요 식의 왼쪽에다가 t를 어플라이하면 t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t 대거는 1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ht에 가만 있어보자. t에 h 순서를 잘 써요. 다음과 같이 돼서 이거는 h와 ta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게 되죠. 해밀토니안이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리언스가 있으면 해밀토니안이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와 커밋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베리언트 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해밀토니안이 원 디멘션에서 1차원에서 트랜슬레이션 된 거는 트랜슬레이션 하면 P는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P는 그대로. X는 이거는 함수가 아니라 오퍼레이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만약에 이 시스템이 트랜슬레이션에서 인베리언트 하려면 이게 같아야 되는데 이건 같고 이게 같아야 되죠.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리언스가 있으려면 VX가 되면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리언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A의 정수배만큼 이동했을 때 이게 그렇죠. A가 있으면 A의 정수배만큼 이동했을 때 같은 경우 A가 임의의 값에 대해 임의의 리얼 밸류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디스크리트한 트랜슬레이셔널 시미트리예요. A만큼 이동하는 거. 두 번째는 연속적인 컨티뉴어스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시미트리가 있다는 경우죠. 그 두 개가 약간 다르죠. 첫 번째 이 경우 디스크리트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레티스 같이 1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원자핵이 A 간격으로 있고 거기에 전자 하나가 있으면 쿨럼 포텐셜이 A만큼 떨어져 있으면 그거를 무한히 많이 펼쳐져 있다면 A만큼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시미트리가 있죠. 이거랑 연속적인 임의의 A만큼 A가 주어진 레티스 스페이싱처럼 딱 정해진 값이 아니라 임의의 값인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스크리트한 경우와 컨티뉴어스한 경우는 그 다루는 방법이 다른데 첫 번째 디스크리트한 경우 디스크리트한 경우를 먼저 봅시다. 디스크리트해도 만약에 H와 T는 커뮤트하죠.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운 것처럼 해밀토니안과 어떤 오퍼레이터가 커뮤트하면 해밀턴의 아이겐 펑션은 동시에 T의 아이겐 펑션이 되도록 정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H와 T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simultaneous 아이겐 펑션이 존재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psi x가 그러면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이면 그러면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되니까 다음 같은 걸 만족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동시에
TA의 아이겐 펑션이면 TA 아이겐 밸류가 뭔지 모르니까 아이겐 밸류 람다라고 써. 근데 이게 TA가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죠.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에 아이겐 밸류가 있으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는 이 크기를 변하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아이겐 밸류는 크기가 1인 값이에요. 자. 왜냐면 이게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는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이 크기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람다가 페이스여야 된다 이거예요. 크기가 1인 컴플렉스 페이스여야 되니까 이거는 형태로 쓰고, 우리 파일을 어떤 형태로 쓸 수도 있지만 파일을 -QA로 씁시다.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나요? 파일, 그럼 어떻게 파일을 쓰나요? 랑 똑같은 얘기죠. A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지만 Q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건 임의의 값이죠. 컨벤션으로 마이너스를 붙인 것 뿐이지. 파일로 쓰나 -QA로 쓰나 상관이 없죠. 요게 람다가 1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요 식을 다시 쓰면 psi x-a는 e to the -iqa psi x로 쓸 수 있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 x를 a만큼 트랜슬레이션을 시키면 원래 웨이브 펑션의 페이스 팩터가 이렇게 페이스가 붙는다. 그래서 이때 요 Q는 웨이브 넘버의 차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는 H바 Q는 요 크리스탈이 A만큼의 격자를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크리스탈 모멘텀이라고 불러요. 뭐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지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다음과 같이 쓰면 사실 다음과 같이 쓰면 우리가 왜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싶냐면, 우리가 사실 규칙적인 배열이 있는 포텐셜에 대해서 시스템을 푸는 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 고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규칙적인 배열이 있으니까 1차원도 있고 2차원, 3차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다음과 같은 걸 만족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체 물리 다음 4학년에도 들을지 모르지만 블럭이라는 사람이 블럭 시어렘 이라는 게 있는데, 웨이브 펑션이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하면, 이 관계를 만족하는 건 트랜슬레이션이 A의 정수배만큼 A만큼 이동할 때 페이스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페이스만큼 차이가 나면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고, ux는 피어리어딕 웨이브 펑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쓰면 과연 저걸 만족하는지를 봅시다. 저식을 만족하는지를 보면 psi 트랜슬레이션 어플라이 x 마이너스 e to the I q x 마이너스 a u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는 ux랑 같고 앞에 이거 붙자. 요게 psi x죠. 다음 것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리언스가 A의 정수배만큼 옮기는 거에 대해서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리언스가 있으면 웨이브 펑션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게 블록 스테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블록 웨이브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요거만 구하면 돼. 요거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우리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밴드 포텐셜 웰 하나, 둘 무한히 많이 있는 거 이런 거 안 했나? 안 했으면 내가 할 일이 있나? 하여튼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쓰게 되죠. 여러분들 고체 물리에 가서도 이제 쓰게 될 거예요. 이건 이제 고체 물리에서 특별한 경우고. 두 번째는 그러면 A가 가장 최소한의 양이고 그거의 정수배만큼 이동을 시켰을 때 해밀토니안이 인베리언트한 게 아니라 A가 이무의 양만큼 옮겼을 때 해밀토니안이 인베리언트 하답니다. 컨티뉴어스한 경우. 다시 말하면 컨티뉴어스한 A 값에 대해서 하면 이럴 때는 TA를 보는 것보다는 A가 인피니테시멀리 작은 걸 보는 게 편해요. 뭐가 다른? 똑같죠. 왜냐하면 인피니테시멀한 거를 여러 번 합하면 파이나이트한 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은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T A가 아니라 델타야. 델타가 아주 작은 거. 이거 우리 아까 어떻게 쓰기로 했었죠? e to the minus I P 델타 A 대신에 이걸 쓰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델타가 아주 작으면 1 그러면 유한한 트랜슬레이션에서 성립하면 인피니테시멀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이것도 0이죠. 이거는 뭐냐면 델타가 넌 트리비얼 오더까지 쓰면 1 이게 0. 1은 당연히 커뮤트하고 뒤에 있는 건 나머지 상수를 전부 다 제외하면 컨티뉴어스한 트랜슬레이션에서 인베리언트 하면 해밀토니언과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서로 커뮤트해요. 그러니까 시미트리가 있다는 거, 인베리언스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다음 같이 해밀토니안과의 커뮤테이터가 0이라는 걸로 나타나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P의 expectation value, 우리 슈레딩거 픽처를 보면 하이젠버그 픽처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슈레딩거 픽처에서 이거를 보면 우리 이게 뭐죠? P가 시간에 explicitly 의존하는 게 없으니까 다음과 같은 양으로 주어지고 이게 커뮤트하니까 이게 아이덴티컬리 0이니까 이게 0이죠. P의 expectation value가 시간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으면 P의 expectation value는 constant죠. P의 expectation value가 constant하다는 건 모든 psi에 대해서 P의 expectation value가 constant하다는 것은 P가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다르지만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아주 재밌는 결과죠.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컨티뉴어스 시미트리가 있다는 것은 컨티뉴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해밀토니안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컨티뉴어스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예요. 그 중에서 특히 글로벌 컨티뉴어스 시미트리가 있는 글로벌 하다는 것은 모든 공간에서 전부 다 똑같이 일어난 컨티뉴어스 시미트리예요. 트랜슬레이션은 모든 공간에서 전부 A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 로컬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도 있죠. 로컬 트랜스포메이션 예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봤었죠?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볼 때 포텐셜을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었죠.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로컬 게이지라는 게 로컬이라는 뜻이에요. 로컬 트랜스포메이션. 이건 지금 말하는 건 로컬 트랜스포메이션, 글로벌 컨티뉴어스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예요. 글로벌하다는 거는 모든 공간에서 똑같이, 컨티뉴어스하다는 건 이게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컨서브드 콘티티. 보존되는 양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글로벌하지 않으면 안 되고 컨티뉴어스, 패러티나 이런 건 컨티뉴어스 시미트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패러티 시미트리 이런 거 아니에요. 컨티뉴어스,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하고 모든 공간에서 똑같이 일어나. 그럼 반드시 거기에 대응하는 컨서브드 퀀티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트랜슬레이션에 인베리언트 하면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제너레이터가 보존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임 트랜슬레이션. 해밀토니안이 타임 트랜슬레이션에서 인베리언트 하다. 그 하면 그때도 역시 보존되는 양인, 그 역시 글로벌 컨티뉴어스한 트랜스포메이션. 타임 트랜슬레이션에서 인베리언트 하면 에너지가 보존되고, 회전에 대해서 시스템이 인베리언트 하면 보존되는 양은 앵귤러 모멘텀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존되는 양과 그 시스템에 어떤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스테이트먼트에 의해서. 이걸 처음에 증명한 사람이 이거 독일 사람입니다. 발음을 내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랑 학생들이랑 같이 디스커션 하는데 뇌드스테레미 나오죠. 이게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냐? 뇌더냐, 네더냐. 그랬더니 글라시오가 is neither. 그래가지고 농담이 있었네. 이 사람이 수학자예요. 처음으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여성 수학자예요. 그래서 여성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마리 퀴리와 더불어서 거의 시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벌써 19세기 말 그때인데, 그때만 해도 아직 불행하게도 여자들이 대학을 등록을 못했어. 정말 옛날 얘기죠. 요새는 여학생들이 훨씬 많죠, 정원에. 그런데 보니까
얘가 너무 수학을 잘해.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은 들어왔었지만 박사 과정에 못 들어왔어요. 박사 과정에. 그래서 보니까 교수가 헬름홀츠인가? 아니, 교수가 보니까 너무 잘해.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했더니 주위에 있는 교수들이 교수회의에서 아니 여잔데 어떻게 들어오냐? 그래서 이 사람을 너무 아깝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소리쳤지. 대학이 무슨 목욕탕이냐? 남자 여자 따지게. 그래서 들어갔어요. 처음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간 아주 중요한 업적을 세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에너지, 앵귤러 모멘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임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인 경우에 요거를 이용해서 보존되는 양에 대한 성질을 우리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그러면 글로벌 컨티뉴어스 시미트리를 봤으니까 그러면 디스컨티뉴어스한 시미트리도 있는데 그럼 그런 것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까 트랜슬레이션을 봤으면 이번에는 패러티. 앞에서 얘기한 네들스 테오렘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죠. 그렇죠? 패러티도 여러분들이 아이덴티컬 파티클을 본 것처럼 이게 뭐냐면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논의한 것처럼 1차원일 때랑 3차원일 때랑은 좀 약간 다루는 방법이 다른데 첫 번째 1차원에서 푸사에 x가 있으면 거기다 패러티 오퍼레이터를 그리스 대문자 파이로 씁시다. 파이를 어플라이하면 이거의 정의가 뭐냐? 이게 바뀐 건데 푸사이 프라임 x는 원래 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는 있고 증명하는 건 뭐 연습 문제로도 할 수 있지만 인버스랑 이게 같고 이 유니터리 오퍼. 이 앞에 있는 건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뒤집었다가 다시 뒤집으면 원래 걸로 돌아오니까.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건 허미션. 유니터리면서 허미션. 그러기 어려운데. 오퍼레이터는 역시 패러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트랜스포메이션. 앞에 이 정의에 의해서 O'은 그러면은 X'은 아까 우리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X 햇이 어떻게 트랜슬레이션이 되는가 볼 때는 어떻게 했었죠? X'을 웨이브 펑션, 이메 웨이브 펑션에다 어플라이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걸 본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도 패러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면 X'은 X' 햇은 X 파이다 이거 X 파이 마이너스 X P 프라임은 마이너스 P 다음 거죠. 이건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웨이브 펑션에 어플라이해서 봐야 되지만 고전적으로 봤을 때는 P는 dx dt에 비례하는 양이기 때문에 x를 마이너스 x로 주면 모멘텀의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어떤 오퍼레이터가 x와 p의 적당한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면 그거의 트랜스포메이션은 O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p 대신에 마이너스 p를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역시 해밀토니안이 만약에 패러티에 대해서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고 하면 인버전 시미트리가 있다고 하면
H 프라임은 I다 이거. I. 다음과 같이 시미트리가 있으면 변하지 않을 테고 역시 왼쪽에다가 파이를 어플라이하면 이건 1이고 h 곱하기 파이가 파이 곱하기 h니까 페러티에 대한 시미트리가 있으면 페러티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서로 커뮤트하는 거죠. 시미트리가 있다는 건 해밀토니안과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커뮤트한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나타내는 오퍼레이터가. 예를 들어서 아까 썼던 1차원의 해밀토니안 중에서 운동 에너지 P는 마이너스 P지만 P 스퀘어는 페러티에 대해서 P 스퀘어의 P를 각각 마이너스 P로 해서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페러티 인버전 시미트리가 있으려면 마이너스 X가 VX랑 같으면 인버전 시미트리가 있죠. 그래서 이 커뮤트하면 역시 이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해밀토니안과 페러티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psi 에너지의 아이겐 펑션이라고 하면 이거에 페러티를 주면 다음 같은 얘기죠. 한 번 더 어플라이하면 파이 스퀘어를 하면 다시 원래 돌아와서 psi 이 x가 되죠. 그럼 파이 스퀘어의 아이겐 밸류는 1이죠. 따라서 파이의 아이겐 밸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페러티가 보존되면 에너지 아이겐 펑션은 이븐 펑션이나 오드 펑션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항상 이무의 펑션은 오드 펑션과 이븐 펑션의 썸으로 쓸 수 있죠. 그럼 우리 알잖아. x는 psi x 플러스 psi 마이너스 x psi x 마이너스 psi 마이너스 x 원래 걸 다시 쓴 거죠. psi 마이너스 x를 더했고 빼면은 없어지고 앞에 2분의 1을 붙였으니까 psi x가 되죠. 앞에 있는 게 이븐 펑션, 페러티에 대한 아이겐 밸류 플러스 원인 펑션, 오드 펑션, 페러티에 대해서 아이겐 밸류가 마이너스 1인 아이겐 펑션. 그러니까 임의의 함수는 항상 이븐 펑션과 오드 펑션으로 쓸 수 있죠. 자, 이건 1차원이야. 3차원인 경우에 3차원인 경우엔 조금 복잡한데 복잡해도 뭐 똑같은 방법이에요. psi r은 이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z 대신에 마이너스 z. 다음 같이 씁니다. 다음 같이 페러티를 바꾸면 라이트 핸드 시스템이 레프트 핸드 시스템이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대학원 들어올 때 요새는 면접으로 바뀌었는데
내가 면접을 안 들어가니까 내가 면접을 들어가면 학생들이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당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전형적으로 하는 질문이 뭐냐면 왜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인데 피아노로 도와 미를 치면 왜 레가 안 들리냐. 라는 거랑 또 하나는 거울을 보면 좌우가 바뀌어 보이지. 근데 왜 위아래는 안 바뀌어 보이니? 왜 안 바뀌어 보일까? x랑 마이너스 x, y랑 거울을 보면 어떻게 되죠? 거울 평면이 xy 평면이라고 하면 거울에 있는 이미지는 z를 이게 거울이 xy 평면이면 z를 마이너스 g로 한 거죠. z를 마이너스 g로 하면 xy 그대로 있으니까 좌우가 바뀐 걸로 돼 있죠. 마치 여러분들이 고무장갑을 손으로 끼고 손이 이걸 뺄라 그러면 끈적끈적해서 이게 빼면 딱 따라붙어서 나와서 이렇게 장갑이 뒤집어지면 오른손 장갑이 왼손 장갑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사실 x를 마이너스 x, y를 마이너스 y, z를 마이너스 z로 한 거랑 그냥 z를 마이너스 z로 한 거랑 사실 효과는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바꾼 거랑 한 개만 바꾼 거랑 핸디니스는 바뀌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역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R 프라임 이거는 마이너스 이건 각각 복잡한 게 아니라 X 성분, Y 성분, Z 성분에 대해서 각각 성립하는 거니까 1차원으로 생각해서 P도 따라서 R과 P의 임의의 폴리노미얼로 주어진 오퍼레이터는 역시 다음과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R 대신에 마이너스 R, P 대신에 마이너스 P를 집어넣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럼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L 프라임 R 대신에 마이너스 R, P 대신에 마이너스 P L이죠. 패러티에 대해서 변하지 않아요. 그죠? R은 부호가 바뀌고 P도 부호가 바뀌는데 L은 부호가 안 바뀌어. 다 벡터인데? 다 벡터인데 R과 P는 부호가 바뀌는데 L은 부호가 안 바뀌네. 그래서 우리 뭐냐면 되게 벡터의 성질을 나누는데 회전에 대해서 R처럼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우리가 그걸 벡터라고 하죠. 근데 그 벡터 중에서 패러티에 대해서 부호가 바뀌는 벡터, 부호가 안 바뀌는 벡터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패러티에 대해서 코오디네이트 벡터처럼 R처럼 부호가 바뀌는 거를 리얼 벡터, 예를 들면 R 같은 거. 근데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처럼 R과 P, 부호가 바뀌는 게 두 개 있어가지고 다음 같은 거를 수도 벡터라고. 그 스칼라도 그래요. 스칼라의 데피니션이 뭐죠? 로테이션에서 변하지 않는 게 스칼라죠. 패러티에 대해서 부호가 안 바뀌는 걸 리얼 스칼라, 부호가 바뀌는 걸 수도 스칼라라고 불러요. 교리
분류하는 건 좀 이따 로테이션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 경우는 3차원에서 그러면 해밀토니안이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로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은 패러티에 대한 시메트리가 있으려면 운동 에너지는 패러티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고, 왜냐하면 P가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려면 포텐셜 에너지가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게 원래 거랑 같으면 패러티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는 아주 일반적으로 다음 것이 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쿨럼 포스 같은, 쿨럼 포텐셜 같은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 센트럴 포텐셜이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거리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역시 다음 같은 패러티 시메트리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이드로진 애텀도 그래서 우리 뭐냐면 패러티와 해밀토니안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저런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 우리 요것뿐만 아니라 좀 더 한정해서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 여러분들이 하이드로진 애텀인 경우 패러티랑 이 관계를 보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커뮤트하죠. 그러니까 패러티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이드로진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 하이드로진 어떤 건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에는 해밀토니안과 패러티가 커뮤트하죠. 패러티 L 벡터가 아니라 L 스퀘어랑 LZ랑 커뮤트하죠. 근데 패러티는 LG랑 커뮤트하죠. L 스퀘어랑 커뮤트하죠. 따라서 하이드로진 애텀의 센트럴 포텐셜의 에너지의 아이겐 펑션은 동시에 패러티 L 스퀘어 LZ의 아이겐 펑션이 될 수 있어요. 패러티는 우리 안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계산했던 하이드로진 애텀의 아이겐 펑션은 벌써 패러티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쓴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왜냐하면 R을 마이너스 R로 바꾸면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R을 마이너스 R로 바꾼다는 건 뭐죠? 이거는 변하지 않고 R의 크기니까.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어즈메스 파이는 파이 플러스 파. 만큼 바꾸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순전히 스페리컬 하모닉스에서 나오죠. 그렇게 바꾸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마이너스 1의 L승이 마이너스 1의 L승이 패러티의 아이겐 밸류예요. 이븐 앵귤러 모멘텀일 경우에는 패러티 이븐 스테이트, 이븐 펑션이죠. L이 OD인 경우에는 패러티에 대한 OD 스테이트예요. 패러티에 대한 벌써 아이겐 스테이트로 벌써 쓴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좀 더 복잡한 일에 맛보기로 여기까지 했으니까 패러티에 대한 셀렉션 룰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스탁 이펙트 같은 거를 봤을 때
외부에서 균일한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생기는 포텐셜 마이너스 P.E죠. E가 전기장일 때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쓰잖아요. 그래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오퍼레이터를 이게 뭐죠? Q 곱하기 R에 해당됩니다. 일렉트릭 다이폴 오퍼레이터예요. 이거는 패러티에 대해서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냐면 전하는 스칼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R이 마이너스 R로 바뀌니까 다음과 같이 바뀌죠. 이게 바로 일렉트릭 다이폴 오퍼레이터.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오퍼레이터.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오퍼레이터. 에너지의 아이겐 스테이트 사이에 요거의 요 퀀텀 넘버를 가지고 스테이트를 지정했을 때 이게 0이 아닐 조건은 그걸 구하는 게 셀렉션 룰이에요. 어떤 건 0이 되고 어떤 건 0이 아닌데 어떨 경우에 이게 0이 안 되냐. 우리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건 뭐죠? 여기 이거 썼으니까. 마이너스 n 프라임, l 프라임, n 프라임. 파이 대거를 이쪽에 이렇게 하는 건 파이를 이쪽에 어플라이하고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시킨 거죠. 이거 어플라이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의 A승이죠. 마이너스 1의 l 프라임, PE. 이쪽은 오른쪽에 어플라이하면 마이너스 1의 L승. 마이너스 1에 L 프라임 플러스 1 N 프라임 L 프라임 N 프라임 PE N L N. 이게 0이 안 되려면 요 양이 이분 넘버여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n 프라임, l 프라임, n 프라임이 l 플러스 l 프라임이 이분이면 0이죠. l 플러스 l 프라임이 이분이면 2분 마이너스 1의 2분 파워는 1이고 거기다 1이 더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원래 게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 5를 붙인 거랑 같아. 0일 때밖에 안 그렇죠. 그래서 이게 L 플러스 L 프라임이 2분이면 이 값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0이에요. 다른 n과 m이 어떤 값을 가지든 간에 L과 L 플러스 L 프라임이 2분이면 이건 항상 0이에요. 그걸 알죠. L과 L 프라임을 더한 게 2분이라는 게 뭐예요? L과 L 프라임이 2분이거나 L과 L 프라임이 둘 다 오드여야만 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L과 L 프라임이 각각 2분이면 2분, 오드면 오드면 패러티가 같아야 되죠. 그죠? 요거는 다시 말하면 패러티가 같으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오퍼레이터의 패러티가 같은 상태에서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0이죠.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했지만 3차원이니까 이분 펑션, 오드 펑션 얘기하기는 어렵죠. 우리 패러티가 요게 패러티 오드예요. 패러티 오드면 나머지가
패러티 2분이면 전체가 패러티 오드기 때문에 0이죠. 이게 패러티 2분, 이게 전체가 0이 아니려면 패러티가 2분이어야 되고, 그러면 이게 패러티가 오드니까 두 개의 패러티는 달라야만 0이 아닐 수 있어요. 적어도. 오케이. 자, 이게 이제 패러티에 대한 거고, 패러티에 대한 이제 셀렉션 룰을 봤으니 이제 넌 트리비얼한 드디어 여러분들이 시미트리를 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 회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로테이션. 로테이션은 여러분들 로테이션 하면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배우면 고전역학에서 로테이션을 할 때 우리 항상 임의 로테이션을 지정할 때는 세 개의 독립적인 각도가 있어야 되죠. 세 개의 독립적인 각도를 고전역학에서는 오일러 앵글이라고 하죠. 우리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많이 한 것처럼 XY 평면에서 로테이션 하는 거. XY 평면에서 로테이션 하는 건 뭐죠? Z축을 중심으로 돌리는 거죠. 얼만큼? 파이만큼. 파이만큼 그거를 우리가 IZ 파이라고 합시다. Z축 방향으로 Z축 중심으로 파이만큼 로테이션 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 psi R 세타 파이는 Z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니까 R은 변하지 않고 세타도 변하지 않죠. 파이만 변하죠. 파이가 얼마큼? 그러니까 파이에 대한 트랜슬레이션이랑 같아요. 여기 파이를 두 개를 다. psi 프라임 이게 요거는 조심해서 써야지. 이 파이는 코디넷의 파이고 요거는 헷갈리나? 이거를 알파라고 쓸까? 이거를 알파라고 쓰면 두 개가 했으니까 헷갈리죠. 파이 자, 이제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알파에 대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 있어요. 알파에 대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첫 번째 거는 이거, 두 번째 건 마이너스 알파 dd 파이 요거, 또 dd 파이의 제곱 2차 미분, 3차 미분 쭉 쓸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트랜슬레이션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 중에서 Z 방향에 대한 파이에 대한 데리버티브는 LZ에 비례하죠. 자,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해보면 RZ 파이는 알파를 다시 파이로 쓰면 알파로 쓸까 그냥? 헷갈리지 않게. 이걸 쓰는 거는 이제 변수가 3개 있으니까 x방향의 미분이랑은 좀 복잡하지만 딴 건 다 고정되어 있고 알파에 대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 할 때 파셜 데리버티브로 바꿔 쓴 거를 제외하고는 px를 쓴 거랑 똑같죠. 다음 같이 쓴 거예요. 이제 그러면 트랜슬레이션을 했을 때랑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LZ는 Z 방향에 대한 로테이션의
generate예요. 다음 같이 우리 쓸 수 있고. 이건 웨이브 펑션이고, 웨이브 펑션 오퍼레이터. 예를 들어서 R이나 P는 로테이션을 볼 때 복잡하면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을 생각하면 돼요.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을 여러 번 하면 유한한 걸 만들 수, 알파만큼 할 수 있죠. 알파가 인피니테시멀한 경우. RC 델타는 1 L0 쓰고 델타의 퍼스트 오더까지만 유지하면 되죠. X, Y, Z를 봐야지. X는 인피니테시멀한 걸 보면 대거니까 I 마이너스 i가 i가 되고 LZ는 허미션이니까 그대로 쓰고 X 델타의 퍼스트 오더까지 쓰면 X 플러스 H바분의 I 델타 LZ 곱하기 X 빼기 X 곱하기 LZ죠. LZ와 X의 커뮤테이터죠. 이거 여러분들 앵귤러 모멘텀 할 때 많이 했죠. 이러면 ZX면 Y, IH가 Y죠. 이렇게. 우리 그거 쉽게 볼 수 있어. LZ가 뭐냐면 LZ가 Z니까 PX ZY 마이너스 Y PX XPY니까 이거랑 이거의 커뮤테이터 취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거는 0이고 앞에 있는 게 Y랑은 커뮤테이터 Y가 나가면 PX와 X니까 거꾸로 잘못 썼나? 잘못 썼네. LZ가 거꾸로 썼네. LZ면 I 크로스 P니까 XPY 마이너스 YPX지. 그래서 요거는 컴퓨터고 요거는 X 이게 마이너스 YPX PX가 X의 컴퓨터는 마이너스 IH바니까 IH바 Y가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X 마이너스 델타 Y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y 프라임은 y 플러스 h바분의 i 델타 지금 z 방향이에요. LZ y 여기 이게 y면 여기 앞에 있는 거가 돼서 py랑 y면 앞 뒤에 있는 거 x면 y면 p 이게 y면 요거가 되니까 마이너스 IH 반대 마이너스 IH 마이너스 잠깐만 내가 어떻게 되나 이게 x가 이렇게 되면은 이 y면 x가 나오고 pyy니까 마이너스 IH바 마이너스 IH바?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 LZ랑 Y는 CXY 이게 Y면
이거랑은 없어지고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xpyy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 IH 바 X인데? 마이너스 IH 바 X죠. 그렇지. 마이너스. 내가 왜? 그러니까 Y 플러스 델타 X. Z 프라임은 LG와 Z는 커뮤터는 0. 이걸 이렇게 쓰면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쓰는 건 뭐냐면 매트릭스로 쓰면 되죠. 여러분들은 매트릭스를 아는 행복한 세대니까. 몇 년 후에 온 학생들은 매트릭스를 모르지. 여러분들도 모르나? 그 학생들 어떻게 가르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난 은퇴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X, Y, Z. X 프라임은 1 마이너스 델타 Y니까 마이너스 델타 Z. Y 프라임은 1 델타.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일반적으로 파이나이트한 경우에는 Z 방향에 대한 로테이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사인 파이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원래 파이나이트 로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파이가 아주 작으면 그다음에 파이가 작을 때 퍼스트 오더까지 쓰면 1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다음 걸로 되죠. 자, 이건 Z 방향이고 첫 번째 Z 방향이고 이제는 로테이션 일반적으로 3D면 N 햇 방향으로 파이만큼 로테이션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쓰면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N 햇이 Z 방향일 때 LZ가 됐었죠. Z 방향을 N 방향으로 바꾸면 그거에 해당되는 성분 말할 수 있죠.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로테이션의 제너레이터예요. 자, 이제 양자학에서 이제 오퍼레이터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이 아니라 보통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벡터를 어떻게 정의하더라? 벡터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매트릭을 정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오퍼레이션이 있어야 돼. 로테이션. 로테이션에 대해서 포지션 벡터가 트랜스폼 하는 것처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양을 벡터라고 부르죠. 그게 벡터의 엄밀한 수학적인 정의예요.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고 X, Y, Z 성분으로 쓸 수 있는 X, Y, Z 성분 세 개의 성분으로 써도 그게 로테이션에 대해서 R 벡터의 X, Y, Z처럼 트랜스포메이션 하지 않으면 벡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엄밀한 거는 먼저 그 스페이스에서 매트릭을 정해야 돼.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정해야 돼. 공간이 민콥스키 스페이스고 트랜스포메이션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면 그때 생기는 그때 스페이스 타임 T와 R를 하는 그 네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것처럼 트랜스포메이션 양을 4벡터라고 해요. 아주 다른 양이죠. 하지만 정의하는 방법은 항상 똑같아요. 매트릭을 정하고
유클리디안이냐 민컵스키냐 매트릭을 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트랜스포메이션을 정하고 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기본적이 되느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R 벡터, 포지션 벡터가 트랜스폼하는 것처럼 어떤 새 성분이 X, Y, Z 성분처럼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그 양을 벡터라고 정해요. 양자역학에서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그 오퍼레이터가 벡터 오퍼레이터.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오퍼레이터를 분류할 거예요. 분류를 할 때 뭘 기준으로 분류하냐? 로테이션에 대해서 분류할 거예요. 로테이션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아까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벡터를 정의했듯이 양자역학에서 오퍼레이터가 벡터 오퍼레이터다. R 벡터가 로테이션에서 트랜스포메이션 한 것처럼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터를 벡터 오퍼레이터로 정의해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1호부터 우리 로테이션에 대한 셀렉션 룰을 우리가 앞으로 구할 수 있어요. 우리 그거는 좀 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